자, 이형의 학생들 오늘 시험 범위까지 선생님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학습지도 한번 시험 범위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혈당량은 혈액 속의 어떤 물질의 농도라고 얘기했죠? 포도당의 농도였죠. 포도당의 농도이고요. 정상인의 혈액 속에는 100ml당 75에서 125mg의 포도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혈당량의 변화하고 호르몬의 관계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래프 내용을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도 해설을 했는데 바로 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1번에 가에서 식사 후에, 자, 식사 후에 보면은 이 점선이 식사 후인데요. 식사 후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 이유는 음식물이 소화가 돼가지고 분해돼가지고 조장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겠죠. 그럼 포도당이 모세혈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에서 식사 후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루카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량은 감소시키고요. 글루카곤이 증가하게 되면 혈당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갈 때는 인슐린, 그리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갈 때는 글루카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3번 나에서 운동 시작 이후에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 이유. 운동 이후면 포도당을 계속해서 소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이 부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도당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우리가 다시 혈액 속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글루카곤이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분석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혈당량 조절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혈당량 조절하면서 이 그림을 사진처럼 외우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그림을 사진처럼 외우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긴 줄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 그림을 하나 외움으로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해설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해는 여기에서는 곧 암기를 의미합니다. 자, 고혈당일 때 볼게요. 혈당량이 증가했으니까 이자의 어떤 세포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지가 중요하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자,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는 반응이 촉진이 되고요. 체세포로 이제 포도당의 흡수 역시도 촉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흡수를 빼놓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흡수를 촉진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혈당량 감소. 자,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이번에는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촉진이 됩니다. 분해된 포도당은 혈액으로 방출이 되고요.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간 내의 시상하부의 경우에도 교감신경을 자극시켜 가지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도록 촉진을 합니다. 자, 그럼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촉진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분해된 포도당이 당연히 혈액 속으로 들어가니까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체온 조절 역시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경로를 선생님 나눠서 설명을 했었어요. 열의 발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열의 방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 방출 또는 발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두 갈래로 나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추울 때부터 한번 볼게요.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죠.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량이 증가됩니다. 이 TRH는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던 대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여기서 갑상선, 갑상샘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뇌하체 전엽에서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질 대사 자체가 촉진이 되게 돼서 우리 몸에서 열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또한 이 감내 시상하부에 의해서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되는데 이때 교감신경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지나가는 피부 표면 근처를 지나가는 혈액 양을 줄여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열이 방출되는, 그러니까 발산되는 양을 감소시킵니다. 자, 또한 이 교감신경은 부신 속질에 있는 에피네프린의 분비량도 증가를 시켜서 결국에는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티록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 생산량 자체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요. 체온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상 온도 범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온도 센서에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음성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고온 자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온 자극의 경우에도 감내 시상하부에서 온도를 감지한 후에 TRH는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그럼 TSH도 감소가 되고요. 그러면 티록신도 감소가 돼서 물질 대사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의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시켜서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게 돼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가는 혈액의 양은 많아지게 되고요. 이때 빼앗기는 열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은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더울 때 흘리는 땀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거 지금 땀 분비 증가라고 돼 있는데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체온을 앗아가기 때문에 이 땀을 분비시켜서 우리의 체온을 낮춰주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런 다음 마지막 삼투압 조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투압 조절인데요. 선생님 이 부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오게 되면 자주 틀리는 게 그래프를 해석을 잘 하지 못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 시상하부에 자극이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되죠.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용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뺄 수가 없다면 용매 자체를 늘리는 수가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ADH의 분비량을 증가시키면 물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농도가 낮아진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수분이 재흡수됐으니까 당연히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했을 거고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혈장 삼투압이 낮은 경우에는 시상하부 자극 자체를 억제를 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감소시키고,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도 당연히 억제되니까 오줌 생성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분을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니까 혈장 삼투압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총 3가지 조절 기작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 흐름을 원리로 좀 이해를 하면서 반드시 수반되는 용어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까지는 여기까지고요. 학습지 검사를 이어서 다음 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출강에서 빈칸 채웠는지 그리고 문제까지 다 풀었는지 확인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선생님하고 학습지 검사하면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